YTN 뉴스 FM 9시 뉴스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 처리 기한 안에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국회가 헌법 정신을 지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회가 헌법을 무시해온 악습을 끊는 새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안 법정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을 막는 기록을 세운 건 국민을 위해 잘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베링해 인근에서 침몰한 오룡호 4구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고 해역에서 빈 구명정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틀째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외교부 차관 주재로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이틀째 구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외교부 대책본부를 방문해 사고 수습 현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구조와 수색을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홍원 국무총리입니다. 위대한 구조 세력이 경기에 동원이 되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해역에는 강풍과 파도, 낮은 수온으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정도 파견돼 수색 지원에 나섰는데 오룡호의 것으로 보이는 빈 구명정과 부유물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승선 인원 60명 가운데 숨진 한국인 선원 1명과 구조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원 등 7명을 제외한 5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직원 2명을 현장에서 가까운 축구 특화로 파견한 데 이어 신속 대응팀 2명도 급파할 계획입니다. 현지 구조 당국하고의 협력,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그런 일도 하고 또 즉각적인 그 도움이 필요하면 본부에 도움을 청원하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향후 구조와 수색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우리나라 선박들이 보유한 원양어선 가운데 21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말 현재 원양어선은 342척이고 이 가운데 21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 312척으로 91.2%에 이르렀습니다. 베링에서 침몰한 사저산업의 명태잡이 어선 오룡호도 36년 된 노후 선박입니다. 사조산업은 지난 2010년 스페인 업체에서 오룡호를 사들여 태평양에서 조업할 수 있게 일부 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호주와 한 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 호주 FTA 비준 동의안과 지난 9월 서명된 한 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은 지난달 1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야는 또 레바논과 남수단,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국군 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레바논의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 소말리아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는 내년 12월 말까지 현지에 주둔하게 됩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신선식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물가가 심화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세를 이끈 건 신선식품입니다. 채소와 과일 풍작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파값이 30% 넘게 떨어졌고 파도 20%대, 사과 역시 10% 가까이 값이 내렸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선식품 지수 역시 1년 전보다 5.2% 떨어졌습니다. 신선과실이 10% 넘게 내렸고 신선채소도 하락폭이 5%를 넘었습니다. 채소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고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형마트 신선식품 그래서 매출 담당자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가격이 많이 내리고 국제유가 역시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 상승해서 8월 1.4% 오르는 데 그쳤고 지난달에는 1.0% 올라 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4년 김보경 통계청 물가 동향 과장입니다. 108.83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 상승하여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매출 둔화를 우려한 기업들의 투자 부진 그리고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본이 겪었던 디플레이션과 유사한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가 당분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고 농산물 가격 역시 낮게 형성되고 있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넉 달째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이 3,631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억 달러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7월부터 13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하다가 올해 8월부터 넉 달째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넉 달째 감소한 건 8개월 연속 감소했던 지난 2008년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는 달러화 강세로 보유 외화 자산 가운데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배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오릅니다. 국회는 담배값을 현행보다 2,000원 올리기 위한 개별 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수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금연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던 담배값의 경고 그림 문구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의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담배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와 담배값의 경고 그림 게시는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향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담배값 경고 그림 게시와 담배세 물가연동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반쪽 금연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6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30일 택시를 타고 가다 담배값 인상에 격분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가 국회 정문에서 내리자 택시기사가 국회 정문 경비대에 곧바로 신고했고 임 씨는 바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임 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집 청소를 위해 구입한 시너 1리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임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한 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가운데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한 해 국고보조금 비리에 연루돼 입건된 사람은 5,500여 명으로 이들이 지급받은 보조금 규모가 3,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53%를 차지했고 받을 요건과 자격을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40%에 육박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61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만취한 여성의 스마트폰에서 카톡 내용을 등을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상 취득한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열람했지만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할 의도는 없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이 시간은 쉐보레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경빈이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개그맨 이정수. 임상심리 전문가 김선입니다. 유석현 앵커가 휴가를 떠나서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저희가 수도권 투데이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떨려요. 그동안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이라는 코너에서 호흡을 맞춰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라디오 메인 MC를 맡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기대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준비된 방송 순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 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최대 3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온돌 사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희망온돌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요.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2부에는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12월 3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에서 버스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다는 뉴스가 나와서 가뜩이나 좀 살기 힘든데 요즘 또 요금을 올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대중교통 요금 이야기 더불어 또 우버 택시 논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시 교통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이 교통요금 인상이 이제 나왔는데 서울시는 12월 2일자 해명 자료를 통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라는 얘기인데 사실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상에 대한 폭을 정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어떻게 본다면 그간 거론됐던 그 요금 인상안을 좀 대략 볼 것 같으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은 한 200-300원 선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9호선은 서울시 결정에 따른다. 그런가 하면 인천, 대구, 대전들도 200원에서 300원까지 인상 계획안이 나온 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가장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자체로 본다면. 그리고 이 기름값도 내리는데 이게 웬 또 교통요금 인상이냐는 시민의 반발도 있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경제도 어려운데 상당히 민감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정확히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얼마입니까? 이제 기본요금이 이제 1,050원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인상안이 나온 얘기들을 근거로 한다면 250원에서 300원씩 이제 올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코레일 등 협의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친 것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은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200-300원 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느냐 이것만 좀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인상이 된다는 건 전에 한번 인상이 됐던 거잖아요. 또 인상된다는 게 언제 정해진 금액인가? 현재 1,050원. 이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150원씩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당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누적폭을 감안하고 인상 요인은 380원이지만 150원만 인상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380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150원 인상폭을 또 2012년도에 했고 또 2014년도 이 상반기 중에 또 250원, 300원 정도 또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연말되면 오르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소비자들, 서민들이 사실 이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 100원도 아니고 한 300원 정도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그 버스 이용하시는 그 많은 분들의 그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이 반발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런데 이 뭐 반발은 뭐 어차피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 탈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이 부담은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것인데 100원, 200원 이렇게 100원, 200원 하면 아니 뭐 100원, 200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본 요금이 1,050원인데 네. 여기서 300원이다 하면 30% 인상입니다. 네. 한 자리 숫자 인상이 아니라 20에서 30% 인상이고 이것을 한 달로 따졌을 경우 또 1년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사실 부담이 많은 것이고요. 네. 그러게요. 그 발표를 할 때요. 네네. 월 부담이 시민이 얼마나 더 된다. 연 얼마나 더 된다 이러지 않고 그냥 일의 사용으로 따지니까 네. 시민분들은 뭐 100원, 200원 이거 뭐 100원짜리 그렇죠. 얼마 안 돈 되는 길거리에 떨어진 거 줍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네. 온 가족이 네. 한 달 동안 사용했을 때 1년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담의 폭은 상당히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죠. 이게 전체 가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부담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잔매에 듭니다. 맞아 죽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버스나 지하철 적자가 너무 심해서 그 요금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뭐 방법이 없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인천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이 수송 원가가 좀 아무래도 공개가 됐으니까요. 수송 원가가 1인당 1,684원이다. 그런데 기본 요금을 1,050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한 600원 정도의 적자 폭인데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적자 폭이 크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무임승차다, 고령자분들의 이동수단이다 이런 것이 가만히 되기 때문에 뭐 현재 부채가 2,467억 원이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또 뭐 내년에 장비 교체, 시설 교체 뭐 이런 것을 한다면 또 300억 정도를 더 출자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계속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이렇게 인상한 밖에 없다라는 논리죠. 기본라면은요. 시민들이 이제 고스란히 좀 떠안는 예, 좀 그런 형국이 돼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흐름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그 우버 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이정수 씨 우버가 뭔지 아세요? 우버 요즘에 많이 들어봤는데 네, 뭐 낯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택시 타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이미 잘 사용하고 모르겠습니다.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 그 우버 택시가 그 어떤 건지 예, 좀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버 택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택시를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차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형차종. 그러나 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고급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좀 선호하는 SUV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 판에 박힌 듯한 서비스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자유분방한 그러한 서비스가 공유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과 함께 이 앱이 정말 아주 기발하게 뭐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우버 하나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이런 앱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있는 나라라면 또 스마트폰이 즐겨 사용되는 나라라면 지금 전 세계에 약 90여 개국이 이런 상당히 많네요. 우버 택시라든지 우버 X, 이 우버 X라고 하는 것은 좀 뭐 같은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버 블랙 그러면 고급차들, 수입차들인 것이고 우버 X 그러면 좀 그보다 다른 차종들이겠죠. 아, 그렇군요. 저는 우버 X, 우버 택시 하길래
이게 뭐 뽀로로 택시처럼 그 캐릭터 택시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최첨단 시대의 흐름에, 예, 흐름을 탄 이런 아주 획기적인 어떤 서비스다. 뭐 이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신종 사업이라고. 그러게요. 예, 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우버 X인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예, 좀 갈등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예,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여객운수 사업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운수 사업법에 위반이 된다. 그리고 현재 그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고급 교통수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버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택시 면허를 이 정부가 정한 기준의 교육을 받은 자만이 이 택시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위법행위다라는 것이죠. 위법행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적용 시행이 될 때는 예, 지금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건가요? 우버 코리아 측은 서비스를 해왔죠. 시범 운행이지만. 시범 운행으로? 네, 해왔고 사실 그것이 정식적인 운행이 아니라 어디 카풀과 같은 형태로서 운행이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불법 규정이다. 그리고 택시 면허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다면 시민의 뭐 안전, 이건 뭐 서울시라든지 정부 측의 얘기입니다만은 담보할 수 없다라는 논리죠. 그럼 그게 합법인 나라도 있나요? 물론 이것은 뭐 이제 합법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나라도 있죠. 시장 원리에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지만 그럼 이것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세금을 내고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 간단한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객운수사업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택시 면허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의 택시도 포화 상태입니다. 택시 업자들도 이거 5,000대다 6,000대다 이걸 줄여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줄이기는 전용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우버 택시들이 등장한다면 기존의 택시 사업의 근본적인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운수사업법 위반, 택시 면허 문제, 그리고 기존에 택시하던 분들의 입장, 그리고 또 소비자의 입장, 이런 것들이 좀 다 맞물리면서 이게 계속 어떤 논란거리로 앞으로도 당분간은 예, 그런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버 측 이야기 들어보면 우버 이용자의 90%가 이 서비스를 지지한다, 안전하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버 측 이야기니까 우버 측의 이야기로 들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세계 90개국에서 그래도 좋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 점은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왜 좋은 반응을 보이는가를 잘 좀 간파를 해서 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뭔가 만족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색다른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의 뭐 입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만 타라, 이 돈 내고 타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대가 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이러한 요구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이 갈망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그 택시기사분들 오늘 인터뷰 들으시고요. 우버 택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휴대폰 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기 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이윤지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쁘시네요. 네,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안타깝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관문사와 금선사를 포함한 서울 시내 9곳의 사찰에서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 템플스테이 위크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 자세한 소식 담았습니다. 네. 그럼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인가요? 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서울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템플스테이의 감동을 전해주고자 처음으로 준비한 무료 행사인데요. 한국 전통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김기원 팀장께 들어봤습니다. 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시에 소재한 9개 운영사찰에서 각각 갖고 있는 특색을 유지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당일 템플스테이도 있어서 1박 2일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준비했고, 또 사찰에 오시기 힘든 분들은 퇴근 시간대에 마음으로 통해요라는 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님과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00명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3,000명 정도 예약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이 주로 도심보다는 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적인 여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삶이란 정말 고요하고 청정하거든요. 약간은 힘들 수 있지만 일상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그런 면에서 템플스테이가 힐링의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듯이 이번 행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미 대부분의 프로그램 예약이 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신청자가 결석을 한 경우에만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응이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획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템플스테이 김기원 팀장께 들어보시죠. 시범 운영 결과를 봐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혹은 연례 행사로 갈 것인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 참가 가능한 또 템플스테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만나줘 템플스테이라는 걸 하는데요. 아름다운 나를 만나보자라는 뜻으로 한자를 조합해서 만든 이벤트 행사명입니다. 중독되어 있는 분들, 내년에는 담배를 끊고 싶다, 살을 빼고 싶다, 술을 끊고 싶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고3 수험생들에 대한 템플스테이가 또 12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참가 가능하신지, 어떤 사찰인지는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을 둔 가족이나 혹은 친구 혹은 선생님과 제자가 같이 네, 오는 20일과 21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나라는 주제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준비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템플스테이.com으로 방문해보면 더 많은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템플스테이 관심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템플스테이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산사 체험뿐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관광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함과 동시에 한국의 아름다움과 휴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그 관심도 더욱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산사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 게 좀 고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소음에 너무 찌들어 있는데 그렇죠. 가끔씩 들어가서 그렇게 네,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막 클리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이번 행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나요? 네, 을미년 새해 계획을 세우자는 취지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는데요. 각 사찰별로 참된 나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이나 내 마음 내려놓기와 같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당일 체험과 또 1박 2일 템플스테이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네, 참 나를 찾는 참선, 또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또한 사찰 음식 만들기나 연등 만들기와 같은 다채로운 체험도 할 수 있어서 흥미롭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참가자들 직접 만나봤는데요. 조계사를 찾은 참가자들 만나보시죠.
신자는 아닌데요. 이렇게 한번 템플스테이를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가서 많이 듣고 생각하고 좀 깨달을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왔거든요. 직접 해보니까 기분 전환도 엄청 되고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냥 그전에는 아이 기억에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고 한 건데 제가 너무 좋은 시간을 가져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소금 만다란데 이거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중에 다 지우잖아요.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런 거 아주 짧은 시간인데 느끼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나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템플스테이 자체가 나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 나이에 새사 고맙고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같이 모여서 만다라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하고 산사로 가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종교 떠나서 그냥 힘을 합치니까 뭐 하나라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갔을 때는 채우고 비우는 마음 수련 소금 만다라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참가자들끼리 조를 이뤄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함께 그림을 완성하면서 종교를 떠나 화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윤지 리포터께서 말씀해 주신 참된 나를 만난다. 이런 소중한 경험들, 뭐 이렇게 마음을 비운다라든지 채우고 비우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 심리학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가자분들 말씀하실 때도 그 마음의 충만함과 막 내면의 평화가 막 느껴져서 그런 게 느껴졌나요? 네, 느껴져서 저도 좀 흥미가 많이 가고 네. 그래서 여러 참가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또 한편으로 스님들께서도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2002년부터 템플스테이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많은 변화와 시도를 통해서 현대인들과 함께 성장했고 또 이번 서울 템플스테이 위크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는 스님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감 들어봤는데요. 조계사 전법국 차장 지인 스님입니다. 템플스테이 할 때는 항상 설레이는 마음이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를 하는데요. 또 이렇게 템플스테이 위크라고 해서 또 이제 종교도 다르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니까 더욱더 저도 새롭고 사실 좀 긴장도 되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처음 오시면 사찰 예절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체험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불교의 좋은 사상을 잘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현재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데 템플스테이 통해서 정신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여유 있게 쉬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배워서 돌아가셔서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리포팅을 들은 것 뿐인데 마치 사찰에 한번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네, 이윤지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동절기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름하여 동절기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인데요. 저도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시죠? 저도 이제 궁금한데요. 그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적절하게 정말 잘 쓰이고 있는지 그런 감시하는 시간이죠. 좋은 예산 지킴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감시 좋습니다. 네. 방송 듣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 이용하시면 되고요.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반짝반짝거리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오늘 또 눈도 하얗게 내렸는데 여러분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네, 서울시에서 따뜻한 겨울을 위한 월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희망온돌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희망온돌 사업. 네,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네요. 뜨끈뜨끈하죠. 네네. 어떤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3일 동안 시한부 MC를 맡고 있습니다. 갑자기 젊은 남자 목소리 들려서 당황하셨죠? 좋습니다. 좋으십니까? 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도권 투데이에서 가장 오래된 패널 중 한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 자리를 맡은 지가 지금 1년 12개월째여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 맡으셨네요. 네. 저희보다 훨씬 선배님. 네, 선배님. 앞으로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선배님. 네, 선배님. 네. 어제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요. 서울시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희망온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희망온돌이 뭐죠? 희망온돌. 네, 일단 온돌은 사실 이제 우리 고유의 난방 시스템인데요. 온기가 좀 오래 가면서 좀 그렇죠. 따뜻함이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희망 온돌 사업으로 이름을 짓고 2011년 박원 시장님이 이제 시장을 맡으시면서부터 밥 굽는 사람 없고 또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형 복지 정책의 하나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서 이제 좀 나눔하시고자 하는 분들하고 또 주변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웃들 좀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말 따뜻한 의미가 담겨있는 사업 같은데, 이게 정말 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폭넓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희망온돌 사업 안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밥 굽는 분들, 식사 제때 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주거와 관련된 사업 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식사와 관련돼서는 일단 홀몸 어르신이랄지 또 소년 소녀 가장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시내 아마 다니시다가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희망 마차라고 쓰여진 이제 노란색 그 네. 트럭이 있어요. 아, 그 네. 트럭이 네. 이제 동네 가게에서 볼 수 있는 뭐 식료품이랄지 다양한 생활용품을 싣고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신 분들 또 시설에 계신 분들 찾아가셔서 네. 무료로 물건을 좀 드리는 그런 희망 마차 프로그램도 있고요. 찾아다니는 편의점 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한 19,900여 가구에 좀 지원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푸드뱅크 뭐 푸드마켓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네. 뭐 지정이 되셔서 도움은 받고 있지만 여전히 좀 생활은 어려우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식품을 또 기부를 받아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뭐 푸드마켓 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희망식당 지금 오늘도 이제 언론에 보니까 뭐 새벽 일자리 마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겨울철 힘들다 이런 게 있던데. 많이 춥죠. 예, 그래서 남구로역 그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네. 그렇게 이제 하루 일거리 찾아서 이제 대기하고 계시는 네. 일용직 근로자들 분께 네. 이제 무료로 또 아침 식사를 제공해드리는 희망식당 빨간 밥차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하루에 한 200여 명 정도 지금 현재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프로그램도 예,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마차, 뭐 푸드뱅크, 뭐 빨간 밥차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의식주를 정말 전체적으로 다 돌봐주고, 네. 예, 어떻게 보면 해결도 해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예, 이런 아주 그런 사업이네요. 예. 제 의식주도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네, 예. 잘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도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사실 이제 큰 의미에서 뭐 임대주택이랄지 이런 걸 이제 주택 플랜으로 따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주거 유기가정 지원 사업 주거 대표적으로 유기가정.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행복한 방 만들기는 사실 이제 뭐 침수 피해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소득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좀 주거 여건이 열악한 그래서 네. 뭐 도배랄지 장판 뭐 또 보일러가 제대로 가동 안 되고 이런 이제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사실은 보일러 업체 또 도배 장판 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네.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네. 지금까지 한 47,500가구 정도 우와. 지원을 받았고요. 네. 예. 이런 프로그램에 일단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따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좀 함께 일단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거 위기 가정을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어쨌든 집이 갑자기 네. 어려움에 처해서 갑자기. 네, 미성년자 자녀하고 뭐 모텔이랄지 뭐 찜질방 뭐 이런 데서 좀 사시는 분들 미성년자는 좀 더 잘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고시텔 너무 뭐 이제 이런 데도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네. 일단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사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사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진짜요?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날씨도 정말 많이 추워져서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행복한 방 만들기나 이런 주거 위기 가정 지원, 특히 주거 위기 가정 지원 같은 얘기들은 정말 더 귀에 쏙 들어오는 예, 꼭 그런 필요하죠. 얘기. 예, 아까도 잠깐 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런 지금 들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예, 내지는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지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나눔에 동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지, 예,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요즘은 이제 워낙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하는 게 좀 쉬우실 수도 있어서 일단 검색창에 희망 온도를 치시면 희망 온도? 바로 네네. 네, 희망 온도 홈페이지로 연계되셔서 네. 거기서 이제 주변에 어려운 분들 알려도 주시고 또 본인이 직접 이제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자원봉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도 역시 희망 온도를 돕고자 페이지에 하시는 분과 네. 도움 받고자 하시는 분 둘 다 거기서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는, 우리 모두가 네. 해당이 되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검색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하시면 저희 이제 120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바로 그렇게 뭐 기부나 나눔, 자원봉사 또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그 희망온돌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하셔도 좋고 검색창에 희망온돌을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부의 위기는 김선희 원장. 네. 네. 그 서울시에서 동절기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가 또 이런 대회나 이런 그 경연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개인적으로 참여는 조금 아쉽지만 어렵고요. 일단 그 앵커님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참여하면 이제 간접적으로 참여 가능하고요. 일단 올해 2번째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그 서울에 그 소재하고 있는 이제 상가나 사무실 거기서 이제 으뜸 절전소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고요. 또 이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에너지 절약 경진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최가 되고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이제 지난해 그 같은 기간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어디가 가장 많이 줄였는지 그래서 이제 선정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우승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두꺼비 집을 내리면요. 한 달 동안. 그러면 100% 우승할 자신이 있거든요. 잠깐 돌발 질문 하나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그 앞전에 우버택시에 대해서 일부에 얘기했었는데요. 김선수 국장님은 서울시에 계시니까 물어보는 건데. 서울시에서 우버택시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요? 우버택시는 일단은 현행 법령상 그 택시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다른 저도 이제 주로 늦게 퇴근하면서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콜 부르면 뭐 한 3분 내로 잡히고 바로바로 또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콜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법적인 부분이 어쨌든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숙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알쏭달쏭한 문제를 하나 낼 테니 맞춰보세요.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추면 상품을 드립니다. 이 표현은 바른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마치다는 적중하다의 의미가 있어서 정답을 골라낸다는 의미로 쓰이고 맞추다는 대상을 서로 비교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답안지를 정답지와 비교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지나치게 낭비성으로 쓰이는 곳은 없는지 감시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입니다. 좋은 예산센터 최인욱 국장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진행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놀라셨을 겁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누가 더 반가운가요? 제가 직접 된 게 아니라서. 네. 저는 또 개그맨 이정수라고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는 저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화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 진행자님 성함을 못 듣고 지금 전화를 연결하고 있어서. 네, 지금 연예인이랑 통화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자 역할하는 좋은 예산 지킴이 좋은 예산센터 최인욱 국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낭비성 세금을 고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정치권 뉴스를 보면 그 내년도 예산과 관련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 쪽지 예산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뭔지 국장님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국회에서 그 예산 심의를 할 때 최종 단계에서 증액 심사라고 해가지고 늘릴 예산을 결정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아주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극소수 의원만 들어가서 이제 결정하는데요. 네. 이제 그때 사실 국회의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자기 지역구 예산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걸 직접 결정할 수 없으니까 네. 그 최종 단계에 들어가는 소수 그 심사위원들한테 이제 쪽지라든지 뭐 카카오톡 문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네 예산을 늘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 쪽지로. 네네. 그게 이제 쪽지 예산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쪽지 예산 뭐 내지는 뭐 문자 예산 뭐 이런 식의 거네요. 저도 네네. 뭐 한창 그 여성분들에게 쪽지를 많이 받아봐서 잘 아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네. 지역구 의원들이라고 하면은 권한이 굉장히 많아서 예산도 막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입할 권한이 없나 봐요. 예, 이제 그 법적 원칙과 현실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법적 원칙으로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은 그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이 없다. 예, 네, 그건 이제 예산 편성권이라고 하는데요. 예산 편성권. 예산을 새로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이죠. 네. 그거는 정부한테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군요. 예, 국회의원들은 낭비성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겁니다. 네. 또 오늘 또 이제- 새로 배웠네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그야말로 원칙이고요. 네. 실제로는 국회에서 다 늘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국회에서 이제 사실 삭감은 하긴 합니다만 한 지역구 예산 확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늘리는 내용으로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 수정안을 정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그 조금 그 늘리겠다는 걸 막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예산 통과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동의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국회는 그걸 가지고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해서 또 예산을 늘리는 그런 권한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 여야 의원들 모두 국회에서 쪽지 예산을 없애겠다 뭐 이런 아주 공언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됐습니까? 네, 사실은 그 어제 바로 이제 예산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이번 절대로 쪽지 예산이 없다. 네. 절대로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아주 수차례 공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잠깐만 살펴봐도 네. 그렇게 확실하게 마냥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워낙 공헌을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실세 의원들, 정말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네. 또 다 배정이 새로 되고 없었던 예산 생기고 단적으로 이제 그 주로 이제 지역구 예산이라는 게 건설 예산이 많습니다. 네. 건설 아무래도 예산이요? 예, 네네. 뭘 만들어주는 걸 이제 지역구민들이 제일 잘 네. 보이니까요. 그 고속도로 건설 예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작년보다 오히려 300억을 줄였었는데 네. 국회에서 그런 증액 심사를 하면서 정부안보다 한 700억 원 이상 또 늘려놨습니다. 그건 결국 각 의원들이 지역구에다가 이제 안배를 해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몇몇 이제 소수 그 실세 의원이라고 하는 지역구 의원한테는 역시 많은 그 예산들이 배정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연애 쪽지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좀 이쁜 여성분들한테 받은 쪽지에는 반드시 리액션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종수 씨는 지금 머리 한쪽으로는 지금 딴 관심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실 쪽지 예산 그러면 사실 그 쪽지라는 게 사실 말은 되게 다정하잖아요. 그래서 쪽지 예산 그러면 약간 다정한 느낌이 언뜻 들다가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은 상당히 치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제 주변에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구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통로가 없다 보니 쪽지 예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좀 현실적으로 모순이 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역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 예산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 통로가 없다는 거죠. 공식적인 권한 통로가 없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 이거 주로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호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국회 편성권을 좀 줘라. 그래서 네네.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네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원하고 있다. 이거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또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더 이제 효과적이냐 그런 걸 따지는 이제 토론이 벌어져야 되는데 쪽지 예산의 최대의 문제는 그겁니다. 밀실에서
극소수 사람들이 그걸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네. 예, 국민들이나 어떤 공식적인 절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국민 세금을 쓰는 결정이 돼버린다. 네,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네. 차라리 이제 그런 걸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현행 제도하에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그런 무슨 요구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힘을 행사해가지고 네. 음성적으로 하겠다. 그럼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아무튼 쪽지 예산은 좀 많이 근절됐으면 바람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으면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PD분이 계속 그만해 이제 막 저한테 사인을 막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국장님 통해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뉴스를 볼 때 좀 더 자세히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좋은 예산센터 최인욱 국장님과 함께 좋은 예산 지킴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네,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8466님, 그리고 4164님, 5525님. 젊은 목소리 좋다고 막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자, 수도권 투데이. 오늘 어떠셨습니까, 원장님? 오늘 아주 즐거웠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신동해,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해 저 이정수, 김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네, 내일 봬요.